최순실 대통령의 예의 지켜라 법정에서 또 훈계질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건데 이거 보면서 먼저 질문 던집니다. 이런 얘기를 최순실이 법정에서 공판 검사를 향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를 지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그 말을 했던 최순실은 어떤 의도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최 제멋대로 법정 태도가 만든 신풍속도입니다. 두 사람의 법정 풍속도 여기 몇 개 소개가 됐는데요. 바로 변호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다른 재판 법정에서 자기들도 변호인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판검사를 향해서 최순실은 예의 지켜라라고 있고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옆으로 저어버리고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도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고 가끔 피식 웃긴 하고요. 낙서하는 정도고 또 주변에서 응원단까지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인데 이건 원래 금지가 돼 있죠. 법정에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한데 아까 뭐 질문은 준비하시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노영희 변호사 요즘 어떻습니까? 변호사 업계 이런 상황에서 일하기가 좀 어려워졌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태극기 같은 거 두르고 법정 변호해달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의뢰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으시고 좀 그 상황하고 안 맞는 그런 그 최순실 씨 같은 뭐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당한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 지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마찬가지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될 상황이 있고 안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판단하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느 것이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나 모를까요? 오히려 그거 상관없이 정치적인 행위를 보이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경재 변호사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최순실 씨가 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본인이 또 이렇게 약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뿐인 것 같아요. 네. 이재경 교수 아까 질문에 대한 답 어떤 그 소리 최순실의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이었을까? 최순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거는요. 저는 쉽게 해석을 합니다.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쇼하고 있네. 정말.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리 하고 있다고.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 얘기를 한 이유는 나도 사실상 대통령인데 나에게 예의를 좀 갖춰라. 민주주의 특검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기한테 예를 갖춰달라는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활용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거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풍속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아마 변호사들이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그 새 구치소로 옮겨달라. 말이 되잖아요. 거리 가까운데. 남부구치소 보다가 성동구치소가 요새 새로 지어졌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아마 변호사들이 아마 재소자들의 요구는 이거 좀 난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 최순실은 되고 나는 안 해주냐. 뭐 이건 얘기를 할 수 있는. 양문석 이사장은 박과채가 서로 호응하는 관계로 지금 표시를 해줬네요. 우리 이재경 평론가가 참 그 40년 지기를 좀 몰짱하게 보는 느낌. 그 가볍게 이렇게 좀 보는 건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쓰는 표준어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40년 지기와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은요.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말 그대로 일심동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상호 불리한 증언들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언정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최순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 했다는 측면들은 여전히 두 사람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예를 지키라 하니까 맞아 하니까 또 최순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언니 나야 나 아니면 언니 지켜줄 사람 없잖아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걸 갖다가 두 사람 관계를 상당히 몰짱하게 보면서 그 벌써 뭐 갈라진 듯 찢어진 듯 헤어진 듯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판 전체를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박상문 교수. 네. 지금 최순실 씨는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뭐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키라 말하고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검찰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자신한테도 나쁘게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국민 여러분 예의를 안 지켜요. 검찰이 나빠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항변, 검찰이 했던 내용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걸 영화 대사에 넣는 겁니다.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최순실 보고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화 대사에 넣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대사 이영애 씨가 했던 그렇죠. 말이죠. 무슨 지금 앉아서 누가 앞에서 예를 지키려 하느냐. 최순실 니나 잘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게 지금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 논란도 있었는데 법정에서도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고 보세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 같이는 보이지가 않고 아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발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뭐 예의를 지켜라라고 해봤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것 같고요. 흥이라고 해요. 흥이라고 아마 속으로 콧방귀를 좀 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약간 법적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검찰이나 상대방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없게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구 실장. 뭐 공동체다 이민한 공동체 저는 이미 공동체는 깨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도 박 전 대통령이 눈길도 안 주고 하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그 공판 과정에서 서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곧 도래할 거로 봅니다. 송영식 교수님.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는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양 박사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양이 쥐 생각하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 같고 그러나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결국은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앞부분에서 다뤘을 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인사청문까지는 가겠다는 얘기도 포함된 발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지위 이용한 펜질, 이런 말이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펜질까지 송중기 돋보이게 라는 인용을 갖다 붙였네요. 판넬을 보면서 좀 얘기 좀 나누죠. 빗나간 팬심, 남달랐던 송중기 사랑,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새로 수첩 17건이 추가로 지금 입수가 됐죠.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요. 송중기 배우, 송중기 탤런트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랑이 묻은 여러 가지 지시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림에 송중기 씨에 대한 여기 하트 뿅뿅뿅뿅 박근혜 전 대통령 보통 때 다른 그림은 여기 레이저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 지금 하트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이 뒤에 서 있는 게 이게 송혜교 씨 맞죠? 송혜교 씨가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씨의 이제 상대 역으로 나왔던 송중기 씨가 이제 그럼 나는 뭐냐라는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시한 내용을 소개하면은요. 송중기의 그동안의 역정, 발자취 관련 영상을 준비해라. 태양의 후예 홍보 자료를 보완해라. 이게 K스타일 허브라고요. 차윤택 씨가 요청해서 차린 이제 그쪽에
기념관 또 이제 사람들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만든 것인데 거기에다 입간판을 송중기 입간판을 세우라까지 얘기하고 결국은 K스타일 허브의 예산이 26억에서 170억으로 1억으로 예산까지 늘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정말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창조 경제하고 문화 융성이 같이 결합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많이 홍보해라 이랬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목을 질문 이거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송중기 챙기기 일국의 대통령이 하기엔 너무나 소소한 짓이 왜 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요. 자료 좀 더 많이 보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에 네, 그때 뵙었습니다. 예, 어린이날 예, 맞습니다. 참석하셔서 아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입대 직전이었죠. 네, 입대 직전이었어요. 예. 아, 여기 지금 송중 씨가 태양의 후예에서 만든 삼계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있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그 소개가 되고 나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양이 이렇게 달라요. 전통 문양입니다. 이게 제일 이쁘네요. 이게 제일 이쁘네요. 조금 전 탤런트 송중기 씨와 함께 K스타일 허브를 둘러보았는데 아시는 대로 요즘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네, 드라마 볼 시간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조윤선 장관 전 장관이 추천했던 드라마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종근 실장이 상당히 전공자 전문가 같던데 먼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닙니다.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 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일까지 하면 월요일부터 사실 금요일까지의 시간표를 그대로 짜준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런 거 볼 시간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밤 10시 때는 언제나 드라마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건. 태양 후예는 몇 시 때 했습니까? 네? 태양의 후예는 그때 밤 10시 때예요. 밤 10시 때가 네. 드라마에서는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네.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아침 드라마는 안 보셨다. 뭐 주말 드라마는 안 보셨다. 그냥 평일 드라마만 보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늦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보고서를 보고 직접 또 비서관들에게 전하고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국정에 고민하느라고 그런 거 볼 시간 없다라고 그 얘기했어요. 늦은 시간은 아마 11시 이후가 아니셨을까요? 드라마가. 그래요? 그건 잠깐 보고 1시간 정도는 보고. 그럼 왜 소소한 것까지 챙기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에 또 계속 답을 해줘. 일단 이 깨알지 씨가 원래 최순실 씨나 또는 박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최순실을 보면 노승일 부장한테 이 하루하루 그냥 독일에서의 하루를 지시하는 걸 보면 아침 8시에 뭐 하라, 8시 반에 뭐 하라, 9시에 뭐 하라 이렇게 아예 시간대별로 분 단위로 거의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보니까 왜 오른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지적하실까 봐. 박 전 대통령 보니까 이번에 안종범 수석에 지시한 걸 보니까 정말 깨알짓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상품의 가격까지 더 가격 올려라까지 참 그 고 교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죠. 그 주사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지시할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떠오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는 두 사람이 참 또 이렇게 공통된 점이 있네요. 깨알짓. 네. 바로 이주경 교수 받아주실래요?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 주사든 사무관이든 이사관이든 관리관이든 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방송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워낙 많은 다채널에 재방송도 많고 하니까요. 근데 드라마 사랑하는 거 좋고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예인 좋아할 수 있고요. 스포츠 스타 좋아할 수 있고 개그맨, 워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6억이 171억이 됐다는 겁니다. K허브 무슨 스타 행사인가? K스타일 허브. 예.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예산이 갑자기 왜 26억에서 171억이 됐을까? 대통령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예산은 미리 짜고 기획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끝이 나야지 저렇게 눈에 띄게 말도 안 되게 예산을 증액시키고 저런 낭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예, 저 발언이 나왔던 시기가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이면은 4.13 총선이 있던 게 지난해 4월이죠. 예. 그렇죠. 당시 내부에서 친박, 진박 논란이 있었고, 당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어떤 얘기가 나왔던 그 와중이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송중기 챙기길 이 시기 때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고영식 교수님.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공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난장판 공천이라는 그런 얘기까지로 이렇게 쓰일 정도로 뭐 공천 파동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도 묵묵히 오불관원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태양의 후예를 보신 것 같아요. 예. 길라임 아시죠? 저것은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차병원의 가명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을 때 썼던 이름이 길라임입니다. 길라임.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해명하기를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 간호사가 편의상 쓴 거다. 그런데 어쨌든 간호사도 다 느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광팬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뭐 대통령도 드라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저도 뭐 이런 드라마 뭐 이런 이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가수도 있고 여러 있으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아까 이재경 교수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저 부분에서 저는 문제는 저렇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저 돈이 왜 늘어났을까? 네. 혹시 돈 빼먹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갖는 거예요. 네. 저것에 저 일을 추진한 사람이 차은택 창조 경제단장 아니십니까? 네.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추진단장. 그분의 배우가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26억을 170억으로 늘었을 때 그 돈이 과연 제대로 쓰였겠느냐. 네. 요리 넣고 저리 넣고 이갖고 야 그 돈 좀 빼. 이렇게 해서 돌리고 여기다 뭐 저 하청 주고 저리 하청 주고 뭐 이건 진짜 수사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수사 내용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드러난 거라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노영희 변호사?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공소 제기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공소 제기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무혐의 처분 난 거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거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171억 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많이 부풀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펜질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운동 선수나 배우, 가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어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팬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좀 약간 낮잡아보는 행동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는 사실은 좀 약간 펜질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깨알짓이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라.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발자취, 그러니까 그 송중기 씨의 발자취를 뭐 영상으로 만들어라. 저기 화면에 보니까는요, 이런 순방이 갖고 이런 학생한테 태양의 후예 받냐라고 질문까지 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또 한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드라마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배우들이 다 합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열풍이었는데 오로지 이제 특히 태양의 후예를 언급하면서 송중기 씨만을 지적하는 것도 좀 약간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개인적으로 송중기 씨를 너무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사실 그전에 현빈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빈 씨에서 뭐 길라임 관련돼 있는요. 팬심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송중기 잘못했습니다. 송중기 씨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축구 선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송중기 축구 선수를 좋아하나요, 노 변호사가? 또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요. 양문석 이사장님. 뭐 전형적으로 그 공권력이 그 사유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저 사례를 보고 똑똑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이 막을 내리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고 탄핵과 파면을 거쳐서 지금까지 재판정에 서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권력의 사유화가 예산을 마음대로 그 특정인을 향해서 쏟아 부을 수 있게 했던 그 권력 자체를 나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중기, 지금 이제 송중기가 대세지만 2006년 당시에는 이중기라는 영화배우가 대세였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이중기의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노무현 이중기 왕의 남자 나오고 했을 그렇죠. 때인가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왕의 남자 영화가 이제 대박이 터지고 그 이중기가 청와대에 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커트 제도를 재고해 줄 생각, 축소하는 걸 재고할 생각이 없느냐고 정책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묻자. 우리 한국 영화가 참 많이 발전했다. 정말 자신 없느냐. 한국 영화가 40~50%의 점유율을 지켜낼 자신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영화배우가 스크린 커트 축소와 그 유지를 위해 그걸 놓고 논쟁과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영화배우가 논쟁과 토론을 하는 모습과 나 본 적 처음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잖아. 깜빡 잊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대비하면서 악마적 편집을 하나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당시 이 시기 때 우리 국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아까 당시 상황이 우리가 당시 이 시기가 지금 뭐 국내적으로는 오른쪽에 20대 총선, 4.13 총선이 있어가지고 진방 논란이 있을 때였고요. 대북 관련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해서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이 무렵에 또 여러 가지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대기업 총수들하고 독대하는 상황이 있었고 최순실이 가는 차명폰으로 한 라인으로 수차례 통화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과연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역할을 했었나 뒤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네, 박상면 박사.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드라마를 좋아하고 뭐 늦게까지 뭐 TV를 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월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는 그 시간에는 왜 대통령은 TV를 안 보셨을까? 온 국민은 다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는 청와대에 TV가 없었으며 왜 안 보셨을까? 엉뚱한 얘기는 하고 TV만 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이러다가 뒤늦게 와서 대통령이 하는 이 발언을 볼 때 그렇게 밤에 TV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죽고 와서 물에 가라앉는 그 TV 화면을 왜 안 보셨는지가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요. 저는 대통령의 이 TV 드라마를 보는 건 자유다라고 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를 했느냐? 저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관심 분야라고 생각해요. 뭐 드라마에서 보는 영화, 뭐 길라임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 TV를 안 보면 알 수 없는 거죠. 또 송중기 씨, 저희 관심 분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깨알같이 지시하는 거는 최순실이가 지시를 했겠죠. 네. 최순실이 부탁을 했겠죠. 그 다 적어가지고 그런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 분야만 깨알같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깨알 지시는 주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심 분야다. 네. 동시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또 없다. 아는 게 별로 없다. 거기다가 그 이전에 했던 관심도 없고 별로. 왜 그렇게 드라마만 보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2014년 4월 16일 날은 TV를 보지 않았다고 하느냐. 네. 절절하게 지금 박상면 박사 지적했네요. 예, 주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네. 저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 시점이 대통령이 모든 걸 사유하던 시절입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공당을 사유했던 시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등 민간 기업을 사유화했던 시기고요. 자신의 그 금고 인양 돈을 빼고 넣고 했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면서 그 정액을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예. 즉 국가와 정당과 그다음에 민간 기업마저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였던 그 시절을 지금 극명하게 송중기와 그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여기서 딱 한마디 양문석 이사장은 정리를 잘 하셨네요. 지금 딱 한마디 할 만한 좀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주제. 최순실 대통령의 예의 지켜라 법정에서 또 훈계질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건데 이거 보면서 먼저 질문 던집니다. 이런 얘기를 최순실이 법정에서 공판 검사를 향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를 지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그 말을 했던 최순실은 어떤 의도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최
제멋대로 법정 태도가 만든 신풍속도입니다. 두 사람의 법정 풍속도 여기 몇 개 소개가 됐는데요. 바로 변호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다른 재판 법정에서 자기들도 변호인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판검사를 향해서 최순실은 예의 지켜라라고 있고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옆으로 저어버리고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도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고 가끔 피식 웃긴 하고요. 낙서하는 정도고 또 주변에서 응원단까지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인데 이건 원래 금지가 돼 있죠. 법정에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한데 아까 뭐 질문은 준비하시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노영희 변호사 요즘 어떻습니까? 변호사 업계 이런 상황에서 일하기가 좀 어려워졌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태극기 같은 거 두르고 법정 변호해달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의뢰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으시고 좀 그 상황하고 안 맞는 그런 그 최순실 씨 같은 뭐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당한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 지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했던 그렇죠. 말이죠. 무슨 지금 앉아서 누가 앞에서 예를 지키려 하느냐. 최순실 니나 잘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이게 지금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 논란도 있었는데 법정에서도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고 보세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 같이는 보이지가 않고 아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발언에 대한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뭐 예의를 지켜라라고 해봤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것 같고요. 흥이라고 해요. 흥이라고 아마 속으로 콧방귀를 좀 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약간 법정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검찰이나 상대방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없게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정구 실장. 뭐 공동체다 이민한 공동체 저는 이미 공동체는 깨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도 박 전 대통령이 눈길도 안 주고 하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그 공판 과정에서 서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곧 도래할 거로 봅니다. 네. 최광식 교수님.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는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양 박사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향이 쥐생각하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 같고 그러나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결국은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앞부분에서 다뤘을 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인사청문까지는 가겠다는 얘기도 포함된 발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지위 이용한 펜질, 이런 말이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펜질까지 송중기 돋보이게 라는 인용을 갖다 붙였네요. 판넬을 보면서 좀 얘기 좀 나누죠. 빗나간 팬심, 남달랐던 송중기 사랑,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새로 수첩 17건이 추가로 지금 입수가 됐죠.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요. 송중기 배우, 송중기 탤런트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랑이 묻은 여러 가지 지시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림에 송중기 씨에 대한 여기 하트 뿅뿅뿅뿅 박근혜 전 대통령 보통 때 다른 그림은 여기 레이저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 지금 하트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이 뒤에 서 있는 게 이게 송혜교 씨 맞죠? 송혜교 씨가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씨의
이제 상대 역으로 나왔던 송중기 씨가 이제 그럼 나는 뭐냐라는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시한 내용을 소개하면은요. 송중기의 그동안의 역정, 발자취 관련 영상을 준비해라. 태양의 후예 홍보 자료를 보완해라. 이게 K스타일 허브라고요. 차윤택 씨.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마찬가지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될 상황이 있고 안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판단하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간에 그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느 것이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나 모를까요? 오히려 그거 상관없이 정치적인 행위를 보이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경재 변호사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최순실 씨가 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본인이 또 이렇게 약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네. 이재경 교수 아까 질문에 대한 답 어떤 그 소리 최순실의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이었을까? 최순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거는요. 저는 쉽게 해석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쇼하고 있네. 정말.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리 하고 있다고.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 얘기를 한 이유는 나도 사실상 대통령인데 나에게 예의를 좀 갖춰라. 민주주의 특검도 아니고 말이야.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기한테 예의를 갖춰달라는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활용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거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풍속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아마 변호사들이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새 구치소로 옮겨달라. 말이 되잖아요. 거리 가까운데. 남부구치소 보다가 성동구치소가 요새 새로 지어졌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아마 변호사들이 아마 재소자들의 요구는 이거 좀 난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 최순실은 되고 나는 안 해주냐. 뭐 이건 얘기를 할 수 있는. 양문석 이사장은 바깥에 서로 호응하는 관계로 지금 표시를 해줬네요. 예, 우리 이재경 평론가가 참 40년 지기를 좀 몰짱하게 보는 느낌. 가볍게 이렇게 좀 보는 건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쓰는 표준어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40년 지기와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은요.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말 그대로 일심동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상호 불리한 증언들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언정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최순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 했다는 측면들은 여전히 두 사람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예를 지키라 하니까 맞아 하니까 또 최순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언니 나야 나 아니면 언니 지켜줄 사람 없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걸 갖다가 두 사람 관계를 상당히 몰짱하게 보면서 벌써 갈라진 듯 찢어진 듯 헤어진 듯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판 전체를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문 교수. 지금 최순실 씨는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키라 말하고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검찰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자신한테도 나쁘게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국민 여러분 예의를 안 지켜요. 검찰이 나빠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항변 검찰이 했던 내용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걸 영화 대사에 넣는 겁니다.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최순실 보고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화 대사에 넣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대사 이영애 씨가